아이도 행복하고 엄마도 행복한 엄마표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수학, 별표 치는 수학만 쏙쏙 골라서 풀어주는 별표 타파 별타쌤 박지영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요, 계속 이야기 드리는 게요. 우리 아이 지금 새학년이고, 새학기고, 자기주도 학습, 내가 요번에 습관 고쳐버릴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제가 노하우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좋은 환경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바른 생활 습관 어떻게 하면 잡히는지 요거 두 가지 말씀드렸고요. 이제 드디어 공부 습관이에요. 공부 습관을 잡기 위해요. 이 두 가지를 지금 여태까지 했잖아요. 근데 이 공부 습관이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여기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공부 습관 잡아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 뭐를 해주셔야 되냐? 엄마가 목표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목표가 지금 아이의 공부 그릇을 만들어주는 거죠.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라 공부 그릇을 만들어주는. 즉, 습관을 잡는 게 목표인지, 공부를 시키는 게 목표인지, 학력을 높여주는 게 목표인지, 습관을 잡는 게 목표인지를 정확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요, 우리가 습관만 잡으려고 그러면요, 엄마가 막 조바심이 나요. 1학기 지금 이게 진도 시작했는데 공부도 시켜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드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습관은 어렸을 때부터 잡아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조바심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 습관을 잡기 위해서는 공부를 조금 잊어주셔야 돼요. 네. 잘하는 게 아니라 매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공부 습관을 잡아주려면 목표는 습관이야, 습관. 학력은 지금 잠깐 잊어. 잘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매일 하는 게 목표야. 이 생각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습관 잡기, 습관. 그래. 지금 학력이 목표가 아니다라는 거 자꾸 생각해 주시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부 습관 잡는데요. 그래. 어떤 거 먼저 해주셔야 되냐면요. 연필 똑바로 잡는 거 먼저 시켜주셔야 돼요. 우리 친구들은요. 사실 공부 습관에서 쓰는 거 자체를 요새 학년 애들은 너무 싫어하거든요. 서술형 문제 쓰는 거요. 아이들이요. 왜 제일 싫어하냐면 글씨 쓰기 싫어서 싫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훈련만 되면 어렵지 않게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왜 글씨를 그렇게 쓰기 싫어하고 공부를 그렇게 하기 싫어할까요? 연필을 똑바로 잡지 않아서 연필 잡이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글씨 쓰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글씨 쓰는 게 힘든 거예요. 엄마 뭐가 힘들어 그러는데 힘들어요 얘는요. 그렇기 때문에 연필을 바로 잡는 연습을 시켜주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요 이거를 하나 개발했어요. 이거 특허 내기 바로 직전인데요. 자 보세요. 묵지빠 아시죠? 네, 다 아시죠? 어머님도 손으로 한번 해보세요. 묵지빠 아이한테도 쉽게 묵지빠. 근데 제가 할 거는요 묵지꽁이에요. 묵지꽁. 네, 꽁이에요. 세 손가락을 이렇게 오리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죠. 다시 묵지꽁이에요. 꽁. 네, 꽁이에요. 묵지꽁 이렇게 한번 해주신 다음에 여기에다 그냥 연필을 길게 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가 잡게 해주시는데 이래도 잘 안 된다 그러면은 꽁으로 글씨를 많이 쓰게 해주셔야 돼요. 꽁으로. 네, 묵지꽁 해가지고 이걸로 기억. 네. 이 노트에 대고 연필로 요걸로 연습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세 개만 움직일 수 있도록 이거에 대한 운필력, 앞필력이 생길 수 있도록 연습을 시켜주시고 여기에다가 이 세 손가락에다가 사이에다가 연필을 꽂아주시면 바로 연필 잡기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묵직공을 연습을 많이 한 친구들은요 연필 똑바로 잡고 쓰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묵직공을 조금 연습시켜 주시면 좋다. 연필 똑바로 잡기. 이건 별다쌤만 제가 특별히 강의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야 연필 똑바로 잡아 이렇게 하지 마. 묵지 그럼 꽁 하고 애가 말할 수 있게 좀 연습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공부 습관이요. 언제 형성해 주시면 가장 좋냐면요. 아침 시간이에요. 왜냐면요. 오후 시간은요.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누가 놀러 오기도 하고, 그리고 놀이터에서 놀아야 되고, 뭐 학교 갔다가 바로 와서 공부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놀아야 되고, 그럼 오늘 놀고 다음에 해.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 시간을 활용해서 딱 몇 분?
5분씩 100이라면 제가 습관이 된다 그랬죠? 아침 시간을 활용해서 해주셔야 돼요. 아우, 근데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어요. 그죠? 근데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도 습관이에요. 5분만 일찍 일어나서 아이가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근데 뭐냐? 아이가 선택하게 해주셔야 돼요. 아침 시간에 내가 진짜 어려운 막 수학 문제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까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 시간을 활용을 해주시는데 그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게 뭐냐면요. 소리 내어서 읽는 거예요. 소리 내어서 읽기를 아침에 해주시면 뭐가 좋냐면요. 두뇌 활성화에 굉장히 좋아요. 아침에 두뇌를 활성화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소리 내어 읽기가 왜 좋냐 하면요. 아이가요. 입으로 소리 내서 읽죠. 그거를 어디로 들을까요? 눈으로 본 걸 입으로 읽고 귀로 들어요. 세 가지 감각기관이 움직이거든요. 우리 몸에서요, 사실 세 가지 감각기관이 움직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자기 의지대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입으로 읽고 귀로 듣는 세 가지 감각기관을 움직여주시는 게 좋다. 그럼 저는요, 사실 뭐 국어책을 소리내서 읽고 간다든가 아니면 간단한 뭐 고사성어나 사자성어 책을 소리내서 큰 소리로 5분 동안 읽고 간다든가 이러면요, 사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시간을 활용해주는 공부 습관을 잡아주신다. 그 다음에 자, 공부 시간과 내용은 그러면 스스로 정하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가시화 시켜주셔야 된다. 눈에 보이게 해주셔야 돼요. 이건 왜 보이게 해주셔야 되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얘는요, 사실 제가요, 목표를요, 어머니 작게 잡으세요. 그랬죠. 5분씩 매일 할 거를 먼저 잡으셔야 돼요. 10분씩, 20분씩, 뭐 문제집 3장 풀기, 이것도 애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습관이거든요. 얘는요, 매일 아침 7시 40분에 뭐 학습지 국어랑 한자를 하고 간다 그랬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꾸준히 한 친구고요. 매일 아침 아까 소리 내어 읽기 8시에 고사성어 책 5분 읽고 가기. 네, 50분에 읽고 가기, 뭐 8시에 5분 읽기 이런 식으로 좀 해주시면 좋아요. 그런 게 된 친구는 이렇게 학습지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써서 이렇게 가시화 시켜주셔야 된다. 그러면 자기주도 학습 이게 다른 거 아니거든요. 네, 제일 처음에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면요. 조금 지나면 1년이 지나면요. 습관이 된 친구들은요. 이렇게 요일마다 자기 시간에 맞춰서 스케줄에 맞춰서 적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학습지하기 4시 40분에는 월요일 문제 요일마다 또 다르잖아요. 토요일, 일요일은 늦잠 자나 봐요. 그래서 9시에 얘는 학습지랑 문제집을 풀고 그리고 뭐 한자도 풀게 되고 뭐 이런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구체화됐어. 요거를 한 다음에 이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 과정은 뭘까요? 네, 주마다 또 틀려지는 거예요. 이번 주는요. 나는요, 수학 문제집을요, 네, 12쪽에서 15쪽 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이가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날은요, 제가 17쪽에서 19쪽. 그러면은 주 단위에서 매일매일의 학습 습관을 잡는 부분을 자기 주도. 그리고 잘했으면요, 동그라미 하고, 잘 못했으면 네모. 여기는 뭐, 잘 못했으면 X.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사실 자기주도 스케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제일 처음은 요거 하나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도 몇 분짜리? 5분짜리. 그래서 100일이 지나면 요렇게도 할 수 있다. 그래서 학습 습관 잡는 거, 이거를 엄마가 한다? 아니요. 아이가 소리 내어 읽기를요, 5분을 했는데요. 뭐 더 시키고 싶어요. 야, 한 김에 너 뭐 수학 문제집 풀고 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5분에서 더하면 나 아침에는 공부하기 싫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좀 할 수 있는 양. 지금 목표는 뭐다? 공부가 아니라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매일 하는 거. 매일 하는 습관을 잡아주는 거죠. 목표를 또 생각하시고 욕심 부리시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기 스케줄러까지 자기 목표까지 가시화해서 정했어요. 가시화해서 정했더니 애가 진짜 습관이 생겼어요. 별다쌤 신기해요. 진짜 5분씩 매일 하네요. 그런데 이제는 잘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갑자기 어려운 내용을 딱 줬어. 그러면은 얘는 끝. 네. 그래서 뭘 해주셔야 되냐? 스몰 스텝을 해주셔야 돼요. 조금씩 나갈 수 있도록 한 자릿수를 했어요. 수학을. 그랬더니 너무 잘해. 그리고 습관도 잡혔어. 야, 그래, 너 이제 3자릿수 더하기 나오더라. 야, 3학년 되니까. 그러면 3자릿수 하자.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두 자릿수. 네, 두 자릿수 다음에 세 자릿수. 그래서 스몰 스텝으로 조금씩 연결을 시켜주셔야 된다. 오늘 5분 했어요. 그리고 습관이 잡혔어요. 그러면은 갑자기 1시간 뛰는 게 아니라 한 10분, 15분 이렇게 해서 조금씩 늘려주셔야 된다. 그래서 스몰 스텝이 가장 중요하다. 아이가 질리지 않도록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 그 다음은요, 공부 습관 중에요. 가장 중요한 건요, 독서 습관이잖아요. 근데 어머님들 독서 시간 독서 얘 왜 안 하죠? 물어보면요. 선생님, 독서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요. 근데 이건요,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거든요. 독서할 시간이 없으면서 우리 아이가 독서하기를 바란다. 독서할 시간이 없다는 건요, 모든 공부가 무너지고 있거든요. 독서를 하지 않는 친구들은요, 아무리 좋은 학원을 보내시고,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해도요, 모래성에다가 집을 쌓는 거랑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 습관을 잡아주시면서 독서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독서 시간이 1번이에요. 1번. 그 다음부터 뭐 수학 학원을 보내시든 학습지를 하시던 이것들이 이제 후에 와야 된다. 그래서 독서 시간이 없어서,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라는 말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은요,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 와, 너 오늘 엄마랑 아침에 7시 50분에 고사성어를 읽는다 그러더니 이야기도 안 했는데 너 혼자 가서 이렇게 읽더라? 엄마 너무 깜짝 놀랐어. 그리고 어쩜 이렇게 소리 내어서 잘 읽니? 오늘 잘했어. 이 끝이 아니라 무엇을 했는데 네가 이렇게 하니까 너무 대견하고 좋았어 라고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칭찬하고 또 공부하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랑 이렇게 딱 했어요. 7시 40분에 국어 한자를 하기로 약속을 딱 했어. 그런데 애가 7시 42분까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엄마 속은 이제 막 부글부글하고 아유 별따 쓴 말 틀렸네 이렇게 하면서 야 공부해 너 약속했잖아 이러면요 아이들이요 무너져요. 이걸 어떻게 좀 이쁘게 얘기하지? 아이고 저기 벽에 있는 저 하트 그림에 뭐라고 써있지? 엄마 안 보이는데? 지금 시간이 몇 시지? 이때쯤 공부할 시간이 되지 않았나? 엄마, 맞아요. 제가 할게요. 라는 말을 해야 돼요. 공부해라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왜, 우리도요, 그 명절 때 용돈 드리려고, 시어머니 용돈 드리려고 막 봉투 준비해 갔는데 신랑이, 야, 엄마 용돈 좀 드려야지 않냐? 그러면 이거 다시 넣고 싶잖아요. 네, 그것처럼 막 하려고 했는데 막 이야기하시면 아이들은 더 하기 싫거든요. 좀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적절한 개입이 필요한 거죠. 적절하게 개입이. 지금 몇 시지? 아침에 뭐 한다 그랬더라?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지금 뭐 할 시간이더라 막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셔서 애 입에서 오늘 지금 뭐 해야 돼? 엄마 7시 50분부터 5분 동안 고사성어 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게끔 고사성어 읽으라 그랬지? 하면 또 하기 싫다는 거 하려고 했는데 그죠? 이런 것들로 이제는 공부 습관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6가지 쭉 말씀드렸습니다. 자, 얼마 전이, 몇 년 전이죠. 이 공익광고가 있었어요. 부모와 학부모에 대한. 부모는 멀리 보라고 학부모는 앞만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함께 가라고 하고 학부모는 앞서가라. 그리고 부모는 꿈을 꾸라 그러고 학부모는 꿈꿀 시간을 주지 않는다. 자, 여러분은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 그죠? 자, 부모랑 학부모의 차이는요, 제가 볼 때는요, 코칭과 티칭의 차이예요. 네. 티칭을 계속 해주는 게 학부모고요. 부모는요, 코칭을 해주는 것 같아요. 얘가 잘 할 수 있도록 공부 그릇을 만들어주고 코칭을 할 수 있는 거. 코칭은요, 티칭은요, 선생님도 할 수 있어요. 학습지 선생님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학원 선생님도 할 수 있고 학교 선생님도 해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코칭은 아이를 정말 잘 알아야 되거든요. 코칭을 해줄 수 있는 정말 좋은 선생님은요, 바로 부모예요. 네. 자, 우리 아이들 코칭하는 방법 제가 그래서 자세히 알려드렸는데 이제 코칭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그럼 고민 해결되셨다고 생각하시고요. 네, 별표 타파!